오늘 시간에는 공인중개사법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공인중개사법은 개정된 조항과 그다음에 조문을 꼼꼼히 읽으셔서 30개 이상을 반드시 맞춰줘야 됩니다. 자, 공인중개사법도 당연히 반복해서 학습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자, 공인중개사법 목적 들어갑니다. 자, 공인중개사법이란 공인중개사의 업무 등에 관해서 전문성을 제고하고 부동산 중개업을 건전하게 육성해서 국민경제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그래서 공인중개사 법령의 목적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자, 전문성을 제고한다. 두 번째, 건전하게 육성합니다. 세 번째, 국민경제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 세 가지 요소가 반드시 나와야 됩니다. 자, 전문성을 제고, 그 다음에 건전하게 육성, 그리고 나서 국민경제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지 어떤 규율과 통제를 목적으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규율과 통제, 규제를 목적으로 한다 이러면 틀린 문장으로 가야 됩니다. 오로지 공인중개사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부동산 중개업에 대한 건전하게 육성하고 그리고 국민경제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자, 개업 공인중개사라는 말은 영리를 추구하는 상인에 속합니다. 그래서 개업 공인중개사는 상인에 속합니다. 자, 그래서 상인이기 때문에 민사중개인으로서 상법의 일부를 적용을 받습니다. 그래서 최초의 부동산 전문 개업 공인중개사라는 용어는 아마 조선 후기에 가계 또는 집주름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개업 공인중개사에 대한 제재는 공법적인 요소이고 손해배상 책임은 사법적인 요소의 영역입니다. 그래서 개업 공인중개사에 대한 제재는 공법적인 요소이고 개업 공인중개사가 의뢰인에게 끼친 손해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은 자, 사법적인 요소에 들어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공인중개사법은 민법에 관한 특별법입니다. 자, 민법에 관한 특별법의 성질이고 실체법적 성질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 공인중개사법을 먼저 적용을 합니다. 자, 민법에 관한 특별법이고 그다음에 실체법적 성격이 있다. 자, 각종 서식은 국토교통부 명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일본인 개업 공인중개사가 자국민을 상대로 강남구 소재 빌딩 매매를 알선했답니다. 그래서 일본인 개업 공인중개사가 자국민을 상대로 일본인을 상대로 강남구 소재 빌딩 매매를 알선하는 경우는 당연히 우리나라 공인중개사법 중거법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공인중개사법으로 해서 규제를 받습니다. 왜? 강남구 소재 빌딩 알선을 했기 때문에 자, 이런 공인중개사법은 민법에 관한 특별법 그리고 실체법적 성질을 갖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공인중개사에 대한 용어의 정의가 시험에 아주 잘 나옵니다. 자, 공인중개사 용어의 정의는 꼼꼼히 반복해서 완벽하게 숙달을 해야 됩니다. 자,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중개라는 용어가 나옵니다. 자, 중개라 함은 중개의 대상물에 대해서 거래 당사자 간의 매매, 교환, 임대차 이것만 알선하면 틀린 문장입니다. 매매, 교환, 임대차를 알선하는 것도 중개지만 아주 중요한 그 밖의 권리의 득실 변경에 관한 행위도 알선하는 것도 중개에 포함됩니다. 그래서 시험에 그 밖의 권리는 민법상의 등기를 수반하는 물권으로 인정하는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담보물권, 근저당권, 저당권, 유치권 이런 그 밖의 권리, 가등기 담보권, 양도담보 당연히 등기상 포함되는 권리, 그 밖의 권리의 득실 변경을 알선하는 것도 중개에 해당합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공인중개사법상의 중개라 함은 중개 대상물에 대해서 거래 당사자 간의 매매, 교환, 임대차 그 밖의 권리의 득실 변경에 관한 행위를 알선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그 밖의 권리도 알선하는 것도 중개에 포함된다는 거 놓치면 안 됩니다. 매매, 교환, 임대차만 알선하는 게 중개가 아니라 그 밖의 권리의 득실 변경도 알선하는 것도 중개에 해당합니다. 그러면 공인중개사라 함은 공인중개사, 이 법에 의한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한 자를 말합니다. 자격을 취득하는 걸로 끝나야 됩니다. 공인중개사라 함은 중개사법에 의한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한 자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 법에 의한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한
개업 공인중개사를 말한다 하면 틀립니다. 개업 공인중개사까지 말이 나오면 안 돼요. 그냥 자격을 취득한 자로 끝나야 됩니다. 공인중개사라 하면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한 자를 말한다. 이렇게 끝나야 됩니다. 자격을 취득한 개업 공인중개사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개업 공인중개사가 아니고 개업을 하지 않는 일반 공인중개사 자격만 따도 공인중개사입니다. 그래서 합격만 하면 공인중개사지 직접 사무실을 운영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공인중개사라 하면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한 자를 말한다로 끝나야 됩니다. 다른 말이 나오면 틀린 문장으로 가야 됩니다. 애국인도 공인중개사가 될 수가 있습니다. 애국의 법에 따라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한 자는 공인중개사법에서 정의하는 공인중개사로 보지 않습니다. 애국인도 공인중개사는 될 수 있지만 우리나라에서 시험 봐서 합격을 해야 공인중개사입니다. 애국의 법에 따라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한 자는 우리가 말하는 공인중개사로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공인중개사는 미성년자, 애국인도 시험에 합격하면 공인중개사가 될 수 있지만 애국의 법에 따라 취득한 공인중개사는 공인중개사로 보지 않는다. 자, 반드시 개념을 정확하게 잡으셔야 됩니다. 공인중개사는 미성년자도 시험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시험을 보사 합격을 하면 공인중개사가 됩니다. 그래서 미성년자든 애국인도 공인중개사가 되지만 애국법에 따라서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한 자는 우리가 말하는 공인중개사로 보지 않습니다. 됐죠? 자, 공인중개사라 하면 우리 법에 의한 이 법에 의한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한 자를 말한다로 끝나야 됩니다. 자, 자격을 취득한 개업 공인중개사를 말한다 하면 틀린 문장입니다. 그러면 세 번째, 중개업이라 하면 자, 중개업입니다. 중개업이란 단어가 나오면 직업을 말합니다. 직업으로서 중개업이라 하면 반드시 일정한 보수를 받는다는 말이 나와야 됩니다. 일정한 보수를 받거나 또는 계속적, 반복적 행위가 수반돼야 됩니다. 계속적, 반복적 행위를 객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고 두 번째, 반드시 보수를 받아야지만 중개업으로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의뢰에 의하여 일정한 보수를 받는다는 말이 나오면 무조건 중개업으로 봐야 됩니다. 자, 일정한 보수를 받고 중개를 업으로 행하는 것 중개업에 대한 정의입니다. 반드시 보수를 받아야 됩니다. 개업 공인중개사라 하면 개업이죠. 개업은 사무실을 개업했다 이러죠. 그래서 이 법에 의해서 중개사법에 의해서 중개사무소에 개설 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 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 개업 공인중개사라 합니다. 자, 등록을 해야지만 개업 공인중개사라 합니다. 자, 이 법에 의해서 중개사무소에 개설 등록을 한 공인중개사를 말한다 하면 안 됩니다. 개설 등록을 한 자로 끝나야 됩니다. 자, 공인중개사를 또 말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개업 공인중개사는 세 가지 종류를 인정합니다. 하나는 중개법인, 주식회사로서의 중개법인, 그 다음에 1층 자영업자로서 1층 개업 공인중개사, 그 다음에 세 번째 종류가 부칙 6조에 의한 개업 공인중개사가 있습니다. 이것은 공인중개사가 아니지만 시험엔 합격하지 않았지만 그 업무의 전문성을 인정해서 별도로 개업 등록증을 부여하는 개업 공인중개사를 부칙 6조에 의한 개업 공인중개사라고 합니다. 부칙 6조에 의한 개업 공인중개사는 옛날 복덕방 할아버지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복덕방 할아버지도 등록을 합법적으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등록은 됐지만 공인중개사 합격은 못했죠. 이것을 부칙 6조에 의한 개업 공인중개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공인중개사만 개업 공인중개사가 되는 게 아니에요. 자, 부칙 6조도 있기 때문에 개업 공인중개사를 말하냐 하는 것은 등록한 자를 말한다로 끝나야 됩니다. 그래서 개설 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 개업 공인중개사입니다. 개설 등록을 한 공인중개사를 말한다 하면 안 돼요. 자, 개업 공인중개사는 말 그대로 등록한 자면 개업 공인중개사입니다. 시험에 합격한 자는 공인중개사고, 자, 뒤에 사족이 들어가면 안 됩니다. 다른 말이 붙어 있으면 틀린 문장으로 갑니다. 그래서 반드시 공인중개사라 하면 이 법에 의해서 자격을 취득한 자를 말한다로 끝나야 되고, 개업 공인중개사라 하면 이 법에 의해서 등록한 자를 말한다로 끝나야 됩니다. 뒤에 이상한 말이 들어오면 무조건 틀립니다. 자,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 후에 개설 등록을 하지 않는 자는 개업 공인중개사가 아닙니다. 장롱 면허, 그래서 자격증만 딴 사람은 공인중개사라 그러지 개업 공인중개사라 하지 않습니다. 자, 개업 공인중개사라 하면
개설 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로 끝나면 됩니다. 자, 5번째, 소속 공인중개사라는 용어가 나옵니다. 자, 소속 공인중개사라 하면 시험은 합격이 있습니다. 공인중개사 자격은 있지만 직접 사무실을 경영은 하지 않고 직원으로 들어가는 자를 소속 공인중개사라고 그럽니다. 이제 우리는 강의할 때 소공이라고 주로 말을 합니다. 자, 소공이라는 말 나오면 자, 소속 공인중개사를 말합니다. 개공이라 하면은 개업 공인중개사를 말하는 거고, 자, 소공, 소속 공인중개사라 하면 개업 공인중개사에 소속된, 소속이라는 것은 직원이란 말입니다. 개업 공인중개사에 소속된 공인중개사로서, 반드시 공인중개사라는 단어가 나와야 됩니다. 공인중개사로서 중개 업무를 수행하거나 개업 공인중개사의 중개 업무를 보조하는 자를 말합니다. 그래서 소속 공인중개사라 하면 반드시 어떤 개업 공인중개사에 소속돼서 중개법인에 소속될 수도 있고, 부칙 6조 개업 공인중개사 복도방에 직원으로 갈 수도 있고, 그 다음에 1층 부동산에 직원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소속 공인중개사라 하면 개업 공인중개사에 소속된 공인중개사로서, 이 공인중개사라는 단어가 나오지 않으면 일단은 틀린 문장으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공인중개사로서 직원으로 등록한 자를 말한다. 직원으로 신고한 거죠. 자, 소속 공인중개사로서 중개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이라는 단어가 나와도 맞고, 수행을 하지 않고 그냥 보조만 해도 됩니다. 수행하거나, 그 다음에 개업 공인중개사의 중개 업무를 보조하는 자를 소속 공인중개사라고 그럽니다. 공인중개사 자격증은 반드시 제출을 해야 됩니다. 소공으로 신고할 때는 공인중개사로서 이 단어가 반드시 나와야 됩니다. 수행하거나 수행을 안 해도 됩니다. 보조만 해도 됩니다. 그래서 수행하거나 개업 공인중개사의 중개 업무를 보조하는 자를 소속 공인중개사라 그럽니다. 자, 개업 공인중개사는 법인의 사원이나 법인의 임원으로서 공인중개사인 자도 포함합니다. 중개법인의 임원 또는 사원으로 소속돼도 소공이라 그럽니다. 공인중개사의 자격증을 제출하면 소공으로서 자, 중개법인에 포함되는 자도 포함합니다. 개업 공인중개사인 법인의 사원으로서 중개 업무를 수행하는 공인중개사는, 수행 나왔죠? 자, 수행하는 공인중개사는 소속 공인중개사를 말합니다. 그래서 소속 공인중개사라 하면 개업 공인중개사, 이 개업 공인중개사는 부칙 6조에도 포함되고 중개법인의 임원 또는 사원도 포함됩니다. 반드시 공인중개사로서 중개 업무를 수행하거나 중개 업무를 보조하는 자를 소공이라 그럽니다. 자, 그리고 다음에는 이제 소공 공인중개사가 나와 있죠. 자, 소속 공인중개사는 소공이라 그럽니다. 자, 그 다음에 중개보조원이 나옵니다. 자, 중개보조원이라 하면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공인중개사가 아니어야 됩니다.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개업 공인중개사에 소속되어 중개 대상으로 하는 현장 안내, 일반 서무, 그 다음에 개업 공인중개사의 중개 업무와 관련된 단순한 업무를 보조하는 자를 말합니다. 그래서 중개 보조인이라면은 우리가 말하는 실장님, 이사님이라 그러죠. 그래서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라 반드시 나와야 됩니다.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라는 것은 공인중개사가 합격했냐 불합격했냐를 말하는 게 아니라, 자, 등록관청에 공인중개사로서 신고를 했냐 신고를 하지 않았냐로 구별하는 겁니다. 등록관청에 공인중개사를 신고를 하지 않으면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이 사람은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신고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일반적인 현장 안내와 일반 서무, 그 다음에 단순한 업무만 하는 자를 말합니다. 중개보조원이라 하면 첫 번째,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이 단어가 나와야 됩니다.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개업 공인중개사에 소속되어 단순한 현장 안내, 그 다음에 일반 서무, 그 다음에 중개 업무와 관련된 단순한 업무만 보조하는 자를 말합니다. 중개보조원에서 수행한다는 단어가 나오면 안 됩니다. 중개보조원은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자, 현장 안내, 일반 서무, 단순한 업무만을 보조하는 자를 중개보조원이라 그럽니다.
자, 이렇게 용어 정리를 반드시 구별해서 반복해서 숙달을 해야 됩니다. 자, 중개행위라는 말이 많이 나오죠. 공인중개사 시험에 중개행위라는 단어가 많이 나옵니다. 자, 이 중개라는 말은, 자, 중개행위는 당사자 사이에 매매 등 법률 행위가 용이하게 성립할 수 있도록, 자, 조력하고 주선하는 사실 행위를 말합니다. 중개 행위 자체는 집 보여주는 행위를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중개 행위라는 것은 일정한 사실상의 행위지 법률상의 행위가 되지 않습니다. 중개 행위 딱 나오면 사실상의 행위를 말합니다. 자, 개업 공인중개사가 거래의 일방 당사자 의뢰에 의하여 중개 대상물의 매매 등을 알선 중개하는 것을 중개행위라 그럽니다. 개업 공인중개사가 거래의 쌍방 당사자로부터 의뢰를 받아서 중개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일방 당사자의 의뢰에 의해서 중개하는 것도 다 포함합니다. 양쪽 다 의뢰를 받든지 한쪽만 의뢰를 받든지 어떤 소개나 알선하는 행위를 중개행위라 그럽니다. 자, 거래 당사자 사이에 토지에 대한 지역권 설정 계약이 성립하도록 알선하는 것. 이 지역권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그 밖의 권리의 알선도 중개행위에 포함됩니다. 지역권만 나온 게 아니라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저당권, 근저당권, 유치권 이런 모든 권리에 대한 설정 계약을 알선하는 행위도, 소개하는 행위도 중개행위에 포함이 됩니다. 자, 그 밖의 권리도 중개라는 것을 반드시 놓치면 안 됩니다. 매매, 교환, 임대차 그 밖의 권리의 중개를 알선하는 것을, 어떤 알선하는 것을 중개라 그럽니다. 자, 변호사법상 일반 법률 사무에서는 중개행위가 당연히 포함되지 않습니다. 자, 변호사법 일반 법률 사무에는 중개행위가 당연히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변호사 사무에서 중개 공인중개사 행위를 하려면 별도로 공인중개사 시험을 봐서 합격을 하고 별도로 중개사법에 개설 등록을 해야 중개행위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변호사법상 법률 행위에는 중개행위가 포함되지 않는다로 가야 됩니다.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대여받은 자는 대여 양도는 무조건 엄격하게 처벌됩니다. 대여받은 자는 임대차의 중개를 의뢰한 자와 직접 거래 당사자로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중개행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직거래로 가는 거죠. 자,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대여받은 자는 공인중개사가 아니죠. 대여를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사람이 임대차의 중개를 의뢰한 자, 손님과 직접 거래 당사자로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면은 그 사람 직거래하는 겁니다. 직거래. 그래서 이것은 중개행위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대여받은 자가 임대차의 중개를 의뢰한 자와 직접 거래 당사자로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우리가 말하는 중개행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중개라는 것은 개업 공인중개사 신분으로서 정상적으로 어떤 손님에게 알선하는 것을 중개지, 이건 직거래에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대여를 받은 자, 자격증을 대여받은 자가 직접 의뢰 당사자와 계약하는 것은 중개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자, 개업 공인중개사의 행위가 손해배상 책임을 발생시킬 수 있는 중개행위에 해당하는 자는, 자, 객관적으로 봐서 사회통념상 거래, 알선, 중개를 위한 행위라고 인정되는지에 따져야 된다. 그래서 중개행위가 손해배상 책임에 포함되는지 여부는 객관적으로 판단한다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중개행위 하면 가장 큰 거 사실적 행위다. 법률적 행위가 아니고, 중개행위를 판단할 때는 객관적인 상태로 판단한다. 주관적인 의사로 판단하면 안 됩니다. 중개행위에 해당한지를 판단할 때는 객관적인 사실로 판단한다. 주관적인 의사로 판단하는 게 아니에요. 객관적인 어떤 행위의 정황으로 중개가 되는지를 판단을 합니다. 자, 중개행위라는 용어가 나옵니다. 자, 그 밖의 권리라는 것은 저당권, 지역권, 민법상의 법률적인 어떤 물권적인 행위는 그 밖의 권리로 갑니다. 저당권도 그 밖의 권리, 지상권도 그 밖의 권리, 법정 지상권을 양도하는 행위도 알선도 그 밖의 권리에 들어갑니다. 지역권 설정, 전세권, 유치권, 저당권 설정에 대한 알선도 그 밖의 권리로 들어갑니다. 자, 그 밖의 권리는 민법상 물권적인 어떤 영역일 때는 그 밖의 권리에 들어간다고 하시면 됩니다. 자, 중개업의 정의가 나옵니다. 자, 중개업이라는 것은 반드시 중개업, 일정한 보수를 받고 중개업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무등록 중개업자는 반드시 처벌됩니다. 등록하지 않은 자가 보수를 받았다.
그러면은 반드시 처벌됩니다.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됩니다. 3학년 3반이라 그럽니다. 자, 중개업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는 반드시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계속적 반복적인 행위가 되는 것. 두 번째는 일정한 보수를 반드시 받아야지만 중개업에 해당합니다. 중개사무소에 개설 등록을 하지 않은 자가 보수를 받고 중개를 업을 했다. 그래서 개설 등록을 하지 않았으니까 무등록이죠. 하지만 보수를 받았으니까 중개업에 해당하죠. 그래서 무등록 중개업자로 처벌을 받습니다. 반드시 보수를 받고 중개업을 하려면 등록을 하고 해야 됩니다. 그래서 개설 등록을 하지 않은 자가 보수를 받고 중개를 업을 했다. 그럼 무등록 중개업자가 됩니다. 자, 보수를 받으면 중개 행위를 부동산 컨설팅의 행위에 부수해서 업으로 해도 중개업으로 됩니다. 그래서 부동산 컨설팅에 부수해도 반복적으로 계속적으로 이루어지는 중개 행위도 중개업에 해당합니다. 보수를 받는다는 문장이 나오면 무조건 중개업에 해당한다고 가야 됩니다. 보수를 받고 오로지 타의 토지만에 중개를 업으로 하는 것도 보수, 유무와 관계없다 하면 안 됩니다. 보수를 받아야지만 중개업에 해당합니다. 보수, 유무와 관계없이 중개업이 된다 하면 안 돼요. 중개업이 되려면 반드시 보수를 받아야 됩니다. 자, 타인의 의뢰에 의하여 일정한 보수를 받고 부동산에 대한 저당권 설정 행위를 알선했다? 그러면 중개업에 해당합니다. 보수를 받았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그 행위의 알선이 금전 소비대체 알선에 부수되더라도 또는 컨설팅 회사의 부수가 되더라도 일정한 보수를 받으면 무조건 중개업에 해당이 된다로 가야 됩니다. 자, 중개업에 해당되지 않는 게 있습니다. 자, 무등록, 등록하지 않았는데 중개업에 해당되지 않으면 무등록 중개업자로 처벌 못합니다. 그래서 계속 반복성이나 영업성이 없이 우연한 기회에 딱 한 번 매매 계약이나 임대차 계약 중개를 하고 나서 보수를 받은 사실만으로는 중개업에 해당되지 않는다로 가야 됩니다. 다시 한번 중개업에 해당할 때는 보수를 받으면 무조건 중개업에 해당하는데 유일하게 대부분 판례가 계속 반복성이 없이 우연한이라는 단어가 나와야 됩니다. 우연한 기회에 딱 한 번 임대차 중개 보수를 받았답니다. 딱 한 번 우연한 기회에 이러면 중개업에 해당되지 않는다로 갑니다. 보수는 받았지만 몇 번 받았다? 우연한 기회에 딱 한 번, 그것도 계속적 반복적 의사가 없이 우연한 기회에 딱 한 번 보수를 받은 것은 중개업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례가 나옵니다. 시험에 아주 잘 나옵니다. 그래서 보수를 받으면 무조건 중개업인데 어떤 것만 중개업이 아니다? 우연한 기회에 딱 한 번 보수를 받으면 중개업이 아니다로 가야 됩니다.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하지 않는 부동산 거래를 중개하는 자가 거래 당사자에게서 단지 보수를 받을 것을 약속하거나 요구한 데 그친다면, 약속과 요구하는 데 그친다면 이거는 중개업에 해당되지 않는다로 가야 됩니다. 자, 약속과 요구만 해서는 중개업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왜? 직접 보수를 받아야지 중개가 됩니다. 자, 그래서 개설 등록을 하지 않았지만 무등록 중개업자지만 약속과 요구만 했답니다. 아직 실질적으로 보수를 받지 않았어요. 이러면 중개업이 아니기 때문에 무등록 중개업자로 처벌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약속과 요구만 받은 경우는 중개업에 해당하지 않는다로 가야 됩니다. 자, 우연한 기회에 한 번 받은 것도 중개업에 해당되지 않는다로 가야 됩니다. 자, 그리고 나머지는 일정한 보수를 받으면 무조건 중개업에 해당한다로 가야 됩니다. 자, 이상 공인중개사의 용어 정리를 반드시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는 다시 공인중개사의 나머지 개념의 정리를 추가로 말씀드립니다.